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뉴스가요. 언뜻 보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네, 리플 룩셈부르크에서 EMI 예비 승인 획득. 이런 헤드라인만 보면 그냥 또 무슨 라이센스 하나 땄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흔한 기업 공지 중 하나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소식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유럽 금융시장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체스 게임에서 리플이 아주 중요한 말이 움직인 사건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체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이거 뭐 화려한 기술이나 새로운 코인을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사실 모든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금융의 배관을 장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누가 이 배관, 그러니까 결제 인프라를 먼저 차지하느냐가 미래의 성자를 가를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누가 미래 금융의 배관공이 될 것인가?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희가 딱 세 가지를 파헤쳐 봐야 합니다. 첫째, 리플이 따내려는 EMI 라이센스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그렇죠. 둘째, 왜 하필 작지만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 금융강국 룩셈부르크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움직임이 미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뉴스가 정말 거대한 전략으로 보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EMI, 즉 전자화폐기관 라이센스라 대체 뭔지부터 명확히 해야겠네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페이팔이나 레볼루트 같은 핀테크 서비스를 유럽에서 써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바로 이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그 근간이 되는 게 이 EMI 라이선스거든요. 이걸 갖고 있다는 건 우리는 당신의 나라 법과 규제를 완벽하게 따르는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라는 공식 인증 마크를 받은 셈이죠. 맞습니다. 인증 마크이자 뭐랄까 선수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수 자격증이요? 네. 기존 금융 시스템이라는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국경 간 송금을 처리하고 뭐 여러 가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모든 행위가 이 라이센스 없이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즉 리플이 암호화폐라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넘어서 이제 전통적인 금융 강자들과 같은 규칙으로 경쟁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걸 보통 결제 레일을 깐다고 표현하는데 이 레일이 없으면 아무리 빠른 기차, 즉 기술이 있어도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면 최종 승인이 아니더라고요. 예비 승인, 공식 용어로는 그린라이트 레터를 받았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건 아직 완전한 선수 자격증은 아니라는 뜻 아닌가요? 뭔가 좀 조건이 붙어있는 느낌인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조건부라는 점이 중요해요. 네. 비유를 하자면 거의 다 지어진 최첨단 빌딩에 대해서 시청에서 사용 허가를 내주기 전에 현장 실사를 나온 상황이랑 비슷해요. 아하. 설계도대로 튼튼하게 지어졌고 핵심 구조도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감독관이 좋습니다. 이제 소방시설 최종 점검하고 내부 마감재 안전기준 서류만 제출하시면 바로 입주 허가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린라이트 레터의 의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공정은 다 통과를 했고 이제 마지막 서류 작업이랑 최종 점검만 남았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네요. 그렇죠. 리플 입장에서는 수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는데 규제 당국에서 퇴짜를 놓으면 어쩌나 하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 순간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전에 규제 당국의 공식적인 청신호를 받은 셈이니까 안심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완벽한 회사를 찾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회사를 감독하에 단계적으로 성장시켜서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시키는 아주 정교한 리스크 관리 방식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해졌네요. 합법적인 결제 사업자가 되려는 것. 그럼 이제 어디서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유럽의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룩셈부르크였을까요? 지도를 보면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연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룩셈부르크는 유럽 금융의 보이지 않는 심장 같은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심장이요? 네, 면적은 작지만 1인당 GDP는 세계 최상위권이고요. 특히 펀드 산업이랑 결제 산업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허브 역할을 합니다. 아마존페이, 페이팔 같은 글로벌 공룡들의 유럽 본사가 전부 룩셈부르크에 둥지를 틀고 있죠. 단순히 세금이 싸서 그런 건 아닐 테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군요. 금융감독당국, CSSF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이
수십 년간 전 세계 금융회사들을 상대해온 베테랑들이에요. 리플처럼 새로운 기술을 들고 온 회사의 사업 모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아, 어설걸 규제 당국에 가서 사업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하느니 좀 까다롭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규제 파트너를 선택한 거죠. 그렇군요. 신뢰도 높은 감독기관의 도장을 받으면 그 자체로 사업의 공신력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준비해온 큰 그림의 일부라는 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영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리플은 이미 브렉시트 이전부터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 FCA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암호화폐 사업자 등록도 마쳤습니다. 네. 이건 유럽의 양대 금융축인 영국과 EU 대륙, 이 두 곳을 모두 공략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두 시장이 분리된 상황에서 한쪽만 공략하는 건 반쪽짜리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영국이라는 섬과 유럽 대륙 전체를 잇는 결제망을 구축하려는 아주 정교한 계획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룩셈부르크에서 인정을 받아서 유럽 대륙 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그런데 여기서 패스포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네. 패스포팅. 이게 룩셈부르크 라이센스 하나만 따면 마치 마법처럼 유럽 전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던데 정말 그런 건가요? 그게 바로 유럽 단일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자 많은 기업들이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로 몰려드는 이유입니다. 패스포팅은 비유하자면 금융비자 같은 거예요. 금융 비자요? 네. 우리가 쉥겐 조약에 가입된 유럽 국가 중 한 곳에만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 다른 회원국들은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거랑 비슷한 거군요. 룩셈부르크라는 까다로운 공항에서 입국 도장, 즉 라이센스를 한번 제대로 받으면 다른 유럽 경제 지역, EEA 국가들을 일일이 허가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는 거네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다면 리플은 27개가 넘는 나라의 금융당국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각기 다른 법규에 맞춰서 라이센스를 따로 신청해야 했을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 시간과 비용, 인력은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룩셈부르크에서 최종 EMI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이 금융 여건을 가지고 EEA라는 거대한 단일 시장 전체를 무대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룩셈부르크에 공을 들일 가치는 충분한 거죠.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근데 아까 예비 승인 단계라고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당장 이 패스포팅 권리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바로 그 점을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패스포팅은 최종 임가를 받은 후에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 지금은 그 권리를 얻기 위한 구분홍선을 넘은 상태일 뿐이죠. 따라서 리플이 유럽 전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면 그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그렇군요. 유럽 전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거의 다 마련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현실과 가능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이 계획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최종 승인을 받고 패스포팅 권한을 얻는다고 해도 이미 유럽 시장에는 쟁쟁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결코 보장된 성공이 아니죠. 오히려 진짜 전쟁은 라이센스를 받은 그 후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유럽의 국제송금 시장은 이미 기존의 강자, 스위프트가 수십 년간 장악하고 있고 그 틈새를 레볼루트나 와이즈 같은 날렵하고 혁신적인 핀테크들이 파고들어서 아주 치열한 격전지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리플은 이 전쟁터에 규제라는 갑옷을 입고 뛰어드는 새로운 플레이어인 셈이죠.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고 또 기업 고객들을 설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라이센스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일 뿐 전투에서 이기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리플의 국제송금 사업이 대체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이자 리플의 큰 그림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금융의 미래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자산이 진짜 돈처럼 쓰이려면 단순히 기술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골치 아픈 문제들이 따라붙죠. 뭐 자금 세탁은 어떻게 막을 건지, 해킹당하면 누가 책임질 건지, 세금을 또 어떻게 매길 건지. 맞아요. 이런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기술 시연에 불과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스테이블 코인 경쟁은요. 누가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누가 그 디지털 화폐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소유하고 운영하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리플이 EMI 라이선스를 통해 건설하려는 것이 바로 그 규제화된 고속도로, 즉 절제 레일인 거죠. 그림이 그려지네요. 일단 합법적인 고속도로, 즉 EMI 라이선스를 깔아놓으면 그 위를 달리는 차가 기존의 법정 화폐든 아니면 미래의 스테이블 코인이든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유럽은 미카라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을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규제안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아주 엄격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리플이 이미 EMI 라이선스를 가진 규제 준수 사업자가 된다면 향후에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유통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이미 규제 당국의 신뢰를 얻은 플레이어니까요. 그럼요. 이건 마치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권뿐만 아니라 그 위를 달릴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까지 손에 넣으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다른 회사들이 멋진 자동차, 즉 스테이블 코인을 디자인하는 데 집중할 때 리플은 아예 그 자동차들이 달려야만 하는 고속도로, 결제 인프라 자체를 소유하려는 더 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리플의 이번 움직임은 시장에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력만 내세우는 크립토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의 금융 시스템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기업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제도권 인프라의 주인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리플의 선언이죠.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리플은 유럽 금융시장의 핵심, 배관, 즉 결제 인프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룩셈부르크에서 EMI라는 제도권의 열쇠를 거의 손에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뉴스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계속 지켜봐야 할지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최종 EMI 인가가 언제 확정되는지입니다. 시점이요? 네, 예비 승인에서 최종 인가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고요. 이 과정에서 규제 당국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나 시스템 강화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리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그들의 역량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라이센스를 딴 다음의 행보가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파트너와 손을 잡고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가는지입니다. 라이센스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 사업은 파트너십을 통해 열리거든요. 네. 유럽의 대형은행과 협력할지 아니면 국경 간 송금 수요가 많은 특정 국가의 핀테크 기업들과 연동을 확대할지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이 어디가 될지를 보면 리플의 진짜 전략이 드러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관점의 테크 포인트가 남아있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결제 레일이 미래의 스테이블 코인과 어떻게 결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리플이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 발행한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을 자신들의 레일 위에서 유통시키는 중립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흥미롭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리플의 룩셈부르크 EMI 예비 승인이라는 한 조각의 뉴스를 통해 미래 금융 인프라를 둘러싼 거대한 전략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분석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정보 및 분석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밝힙니다.